자, 그 다음에 61페이지 그죠? 무슨 공정? 불공정. 그지? 어떻게 보면 오늘 게 좀 어렵다. 오늘 게 이제 뭐 다음 주에 의사표시 대리는 딱 이렇게 유형을 기억하면 되는데, 그지? 무슨 공정? 불공정. 자, 불공정 법률행위인데, 여러분 104조, 여러분 103조는 아까 뭐라 그랬노? 반사회 질서행위 또는 공세항소 위반행위. 다시 뭐? 반사회 질서행위 또는 공세항소 위반행위 하면 몇 조를 가리킨다? 103. 103 하면 빨리 몇 조? 746조. 그렇지. 그게 항상 그런 거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한 거 준법률행위 하면 넣자. 무슨 규정? 법률 규정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거는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 오케이. 그것만 해도 때로는 딱 금방 찾을 수 있다. 그거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근데 법률행위 대표적인 건 무슨 약? 계약. 청약, 승낙은 의사표시로서 법률 사실. 그지? 법률행위는 요건. 요건 중에서 중요한 거는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효과.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 다음 법률행위는 의혹한 대로, 합의한 대로. 그래서 사적 자치에 하면 법률행위.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연결, 나중에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그런 것만 잘 되면 된다. 그런 걸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지 뭐. 궁극적으로는 뭐를 위해서 공부한다? 문제. 무슨 제? 문제. 몇 점? 그렇지. 70점 추가. 그냥 70점만 되면 끝나는 거지 뭐. 1차 통과하는 거지. 그건 103조 103. 한 개 낸다 하면 103 아니면 104조. 그럼 여기서는 아까 단속 규정, 뭐 주택법, 뭐 주택건설촉진법, 공법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이렇게 위반하더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그치? 뭐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 2개, 후발적 불능 2개. 그럼 확정은 언제까지만? 이행시까지만. 근데 성립시에는 저는 방법과 뭐 기준, 이런 단어 수업 시간에 한 거 있잖아요. 그 단어만 자꾸만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되거든. 그 다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언, 유정, 포기. 그지? 그런 거. 자, 그럼 104조 갑니다. 104조는 뭐냐면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슨 공정? 불공정한 법률행위. 다시 무슨 공정?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뭐 폭력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뭐 폭력행위. 다시 뭐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뭐 폭력행위. 다시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뭐 폭력행위. 같은 말이다. 그럼 불공정 어디에만? 제3법에만 적용한다. 예? 104조는 어디에만 적용한다? 제3법에만 적용. 근데 여러분 103조는 제3법뿐만 아니라 가족법, 민법 전체에 적용된다. 그래서 103조는 우리 민법 중에서 굉장히 큰 무효다. 그치? 제3법이든 가족법 다 적용된다. 몇 조는? 103조는. 근데 104조는 어디에만 적용한다? 제3법에만 적용하고. 그럼 요 불공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 거. 그러면 불공정 했잖아요. 그러면 무상에서는 다시 뭐? 무상에서는 무슨 공정 없다? 불공정 없지. 그래서 요거 잘 낸다. 요 짱짱 적용되지 않는 거 무상, 편무, 경매, 정여. 노래 부르듯이 4개. 다시 뭐? 무상, 편무, 경매, 정여. 다시 무상, 편무, 경매, 정여. 다시 무상, 편무, 경매는 104조 적용되지 않는다. 무슨 공정 없다? 불공정 없다. 그러면 특히 경매는 아무리 싸게 해도 불공정이 되지 않는다. 그지? 무상, 편무, 경매. 그 다음 또 적용되는 거. 적용되는 것은 여러분 단독행위 적용합니다. 무슨 행위? 단독행위. 단독행위 대표적인 게 아까 포기. 구속된 남편을 구속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다시 뭐? 구속된 남편을 구속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뭐? 외상대금 채권 포기. 무슨 대금 채권? 외상대금 채권 포기라든가 외상대금 채권의 뭐? 포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채무면제. 또 불공정 있다 없다? 있다. 있고 또 하나 더. 이건 나중에 하겠지만 요거 짱 중요한데 무효행위의 전환. 무슨 행위? 무효행위의 전환 적용된다. 요거 꼭 기억합니다. 짱. 나중에 다시 설명하고. 자, 그러면 104조 한번 적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했잖아요. 요건과 뭐? 효과. 뭐가 중요?
요건, 그치, 요건 됐습니까? 예, 요건. 그럼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경솔, 궁박, 무경험으로 인하여. 자, 경솔, 궁박, 무경험으로 인하여. 두 번째, 현저히, 무슨 저히?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요 딱 두 줄 있거든. 그럼 자,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하면은 몇 배, 누가 판단하노? 법관. 아까 103조 이냐 아니냐로 누가 판단하노? 법관. 왜? 103조는 민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민법에 규정이 있으면 무슨 규정? 빨리 가행 규정. 이렇게 했잖아. 팍팍 돌아가 있는데 이제는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의 공정을 이루니까 그럼 어느 정도 공정을 이루냐 하는 것은 누구 판단에 맡긴다? 빨리 법관의 생각을 나타내는 게 판례죠. 그지? 판례는 몇 배? 4배 이상 되면 현재. 그럼 선생 3배는 안 되는 거야. 3배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는 몇 배? 4배. 됐습니까? 하고. 근데 그럼 만 원짜리를 그럼 여기서 4배는 살 때 4배 비싸게 사고 팔 때는 몇 분의 1 이하? 4분의 1 이하 싸게. 그지? 그럼 내가 만 원짜리를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만 원짜리를 얼마? 10만 원. 정상적인 상태에서 만 원짜리를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유효 무효? 유효. 왜? 앞에 정상이라 했잖아요.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경솔, 궁박, 무경험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이걸 주관적인 요건이란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다음에 만약 분쟁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하고 할 때 요건을 따져야 된다. 요건을 따져갖고 되는지 안 되는지. 됐습니까? 예. 자, 주관적인 요건은 경솔, 궁박, 무경험 셋 중에 셋 다 필요 없고 셋 중 몇 개? 하나에 해당하면서 몇 배? 4배. 이걸 객관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무슨적인 요건? 객관. 그래서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 모두 되었을 때 유효, 무효. 자, 근데 그럼 우리 민법에서는 법조문에서는 몇 가지만 요구하고 있다. 빨리 2가지. 경솔, 궁박, 무경험 셋 중에 몇 개? 1개. 경솔은 어떤 걸 경솔이라노? 가벼울겨. 뭐 가볍게 행동하는 거. 그죠? 궁박은 그렇지. 궁지에 몰리는 거, 콘에 몰려서 하는 거. 무경험. 그러면 요거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요 궁박은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가리지 않는다. 가리지 않는다는 말은 어떻게 해서 궁박에 콘에 몰려 있거나 뭐 궁박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무경험은 또 요 무경험은 여러분 특정 영역의 무경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보통 특정 영역의 무경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무슨 통? 보통 일반 무슨 통? 보통 일반 사회 생활의 무경험 이렇게 하네. 됐습니까? 생활의 무경험을 말한다 이게. 하고 어쨌든 셋 중에 몇 개? 1개, 몇 배? 4배. 그래야 유효, 무효. 근데 아까 정상적인 상태에서 만 원짜리를 10만 원 주고 사도 유효, 유효.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데 우리 민법 조문에서는 2가지. 경솔, 궁박, 무경험 셋 중에 1개. 세 번째. 근데 판례는 하나 더 요구합니다. 판례는 판사들은 이 2개만 가지고는 무효가 안 되고, 그럼 세 번째 요게 시험 문제 잘 출제하겠네? 사법시험에서는 요거 굉장히 잘 출제하는데, 판례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 고의, 인식이 있어야 비로소 무효. 되겠습니까? 자, 그럼 자, 여기서 갑의 집을 누가 을에게 팝니다. 팔 때는 몇 분의 1 이하? 빨리 4분의 1 이하 하고 갑이 뭐 경솔, 궁박, 무경험 셋 중에 몇 개? 1개 하면서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가 있는 상태에서 등기해줬다.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 무효. 맞습니까? 예. 그러면 갑은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하노? 빨리 갑은 뭐 적게 받은 돈 주고 집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요거는 끝까지 찾아온다.
절대무효 103, 104는 아까 103도 아까 찾아오는 경우는 이중매매 찾아오는 경우는 무슨 가지? 끝까지. 요것도 끝까지 찾아온다. 그럼 선의의 병한테 가가 있어도 선의의 병한테 등기돼서도 이 등기도 유효 무효 무효. 값은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오는데 그럼 값이 근데 만약에 이렇게 4분의 1 이하로 돈 적게 받고 등기해줬단 말이지. 그럼 요거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표자가 누가 을이 값이 띨빵하다는 걸 뭐 하면서 알면서 여러분 그러면 띨빵하고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은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이용해야 됩니까? 도와줘야지. 근데 요 사람은 띨빵한 걸 알면서 뭐 했다? 이용했다. 그래서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보냐면은 요 을만 나쁜 놈으로 본다. 좀 이따 설명하고. 자, 근데 만약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하노? 빨리. 갑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4배 이상 공절을 잃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요건 당연히 있는 거로 추정하면은 요거는 입증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요거는 추정되지 않고 그래서 갑은 요 4배와 함께 경솔, 궁방, 무경험 셋 중에 몇 개? 한 개 또 어떻게 한다? 입증하고 그 다음 또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 고의가 있다는 걸 모두를 어떻게 한다? 입증. 그래서 추정되지 않고 그래서 급여자가 추정되는 거는 만약에 4배 이상 공절을 잃었다는 걸 입증하면은 요거 추정된다 하면 요거는 추정되면은 입증할 필요가 없거든. 요거 있으면 요건 당연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뭐 할 때 추정될 때 요거는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요거와 함께 요것도 어떻게 한다? 주관적인 요건 셋 중에 몇 개? 한 개도 어떻게 한다? 입증해야 돼. 하고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악이 일일이 그래서 급여자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자가 무슨 일일이 입증. 요거 잘 낸다. 그래서 103, 104 나오면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그래서 104조 하면 뭐? 일일이 만보. 무슨 만보? 일일이 만보. 어떻게 입증? 일일이 입증. 무슨 만보? 일일이 만보. 일일이 입증. 꼭 기억해야 돼. 3개. 하면은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갑은 찾아온데 선의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절대무효. 자, 근데 자 여기서 그지? 자, 근데 요 104조는 요 103조의 뭐다?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규정? 예. 이 말은 뭐냐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면은 이게 103조 안에 몇 조가 있다? 104조. 그럼 104조가 되면은 당연히 몇 조가 된다? 빨리. 104조가 되면 당연히 몇 조? 103이 되면 빨리 746조의 예외. 여기서 아까 있죠.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본대 너? 상대방. 그렇지. 얼만 나빠. 그래서 요 판례 요 상대방이 이용하려는 뭐? 악이. 아까 표자가 무슨 빵 해도 딜빵은 누가 상대방이 알면은 적극적으로 사회 분위기적으로는 도와줘야 되지만 요 사람이 딜빵하는 걸 뭐 하면서 알면서 뭐 했다? 이용. 그래서 누구만 나쁜 놈? 누구만? 상대방. 그래서 급여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끝까지 찾아온다. 무슨 무효? 끝까지 찾아온다. 무슨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선의의 제. 그래서 누구만 나쁜 놈? 빨리. 상대방. 그래서 여기서는 그럼 여러분 일반적인 무효는 금방 뭐래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대.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다시 뭐한 자도 위반한 자도 주장할 수 있고 귀책 사유 있는 사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강행규정 위반 무효일 때는 강행규정이 무슨 지날 무효다? 오리지널. 그럼 강행규정 무효에서는 무슨 지? 누구든지 뭐 있는 자도 귀책 사유 있는 자도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하면 뭐? 오. 잘 나온다. 근데 여기서는 오직 무슨 직? 오직 누구만? 급여자만. 누구만 나쁜 놈? 상대방. 그래서 오직 급여자만 무효를 주장하면서 무효를 뭐 하면서? 주장하면서 됐습니까? 주장하면서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잘 낸다. 그래서 요거 당사자는 무효를 주장하면 104조 당사자는 무효를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나오면 OX X 잘 낸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갑이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주관적인 요건 셋 중에 하나, 몇 배, 네 배,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악의 세 개를 입증하면은 무효를 주장하면서 자기 것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대리인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대리인이 본인의 부동산을 4배, 4분의 1 이하로 해가지고 등기해줬다. 악의 4배. 그럼 경솔, 궁박, 무경험은 누굴 규율하냐면 궁박은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그래서 요건 경무대. 다시 무슨 대? 경무대. 자, 지금은 대통령이 살고 있는 걸 뭐라고 그러노? 차대. 그러면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살고 있을 때는 무슨 대? 경무대. 그래서 뭐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궁박은 누굴 기록한다? 본인. 되겠습니까?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 다시.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갑이 경솔 궁박 후에 4분의 1 이하로 싸게 하고 등기해줬단 말이에요. 적게 돈 받고. 근데 나중에 이제 갑이 입증해가지고 집 찾아오려고 하니까, 야, 정상적인 가격이면 너 나한테 팔았을 거 아니야. 어떻게 팔라고 했으니까 내가 정상적인 가격 4배 줄 테니까 내한테 그럼 파는 거로 해. 하니까 무슨 K? 오케이. 그걸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말 쓴다.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억하면서. 자, 여러분 어디를 한번 봐주냐면 64페이지로 갑니다. 자, 64페이지로 가는데, 그죠? 샀습니까? 자, 불공정 법률행위 틀린 것. 1번,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예, 4개 한꺼번에 해야지. 뭐, 무상, 편무, 경매, 정연은 적용되지 않는다. 역시 무상계약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 아까 좀 4배 다시 돈 주면은 그대로 소유권 등기한 거는 그대로 뭐 유효로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한다. 무효행위 전환. 104조는 무효행위 전환 된다, 안 된다? 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4번 갑니다. 대리인에서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누구를 규율합니까? 본인. 무슨 궁? 본궁 경무대. 그렇게 얘기한다. 기본적인 암기 안 해놓으면 안 된다. 나. 무슨 궁? 본궁 경무대. 그래서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OX, X. 그 다음에 그럼 불공정인지 아닌지는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 나오면 행위시. 행위는 뭐 아까 법률행위시, 계약체결시, 매매계약체결시.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행위 해석? 법률행위 해석으로 갑니다. 무슨 행위 해석? 법률행위 해석. 자, 요것도 가끔씩 잘 출제하는 건데, 그죠? 그럼 요 4개에서는 아까 103, 104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행위 해석? 법률행위 해석. 원래는 법률행위 해석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여기 붙어야 된다. 무슨 정? 확정돼 있으면 별 문제 없고 확정돼 있지 않을 때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해석. 법률행위 해석. 되겠습니까? 예. 원래는 자 확정돼 있으면 별 문제 없는데 확정돼 있지 않을 때 뭐가 필요하고? 해석. 또 승립 시에는 적어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뭐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된다. 언제까지만 확정되면 된다? 이행기. 그럼 승립 시에는 적어도 방법과 뭐 기준. 체결 시는 뭐 승립 시는 다른 말로 계약 체결 시에는 방법과 뭐 기준 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행 시에도 확정되지 않으면 뭐가 필요하다? 해석. 뭐가 필요하다? 해석. 무슨 행위 해석? 법률행위 해석. 그지? 이때까지 놀았다. 괜찮다. 오늘부터 열심히 하면 된다. 오늘부터 해서 오늘 거 집에 가서 끝낸다. 오늘 거 한 거. 우리는 그저 다 합격하면 되지, 그냥 뭐 합격하면 해보자. 가능합니다. 60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 성실히 하느냐. 조금 무슨 빵 해도. 그렇지. 남한테는 띨빵하다 할 필요 없잖아요. 항상 자기 자신이 띨빵하는지 아닌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 그지? 해도 남한테는 절대로 나는 학교 다닐 때 한 공부했어. 이거는 60점이기 때문에 약간 무슨 빵 해도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녀 중에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고 공부에 취미 없는 아이가 있거든. 공부 취미 없는 아이한테 공부해라 하면 그거 고통인 거지. 젊은 시절에 고통이잖아요. 그럼 공부 취미 없는 아이는 그냥 놀고 대신에 뭐하고 성실하고 뭐 인간성 갖추고 인사 잘하고 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진짜 사람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이제 50 넘어가고 이러니까 살아보니까 이제 이게 다 이게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는 안 했지, 그지? 그냥 이제 막 하는데 공부를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70%. 공부 못해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30%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공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를 아예 잘하면은 아예 뭐 하여튼 뭐 한 1% 안에 들면은 성공할 확률이 아까 70%고 그것도 몇 프로? 1% 안에 들어야 1%, 2% 안에 들어야 70%고 1%, 2% 안에 못 들고 한 20% 안에 들었다. 뭐 우중충하게 잘했다. 그러면은 30%에 드는 거지. 성공할 확률이. 그럼 놀아도 몇 프로다? 30%다. 어디 가서 알았냐면은 중학교 동창회 가서 보니까 얼마 전에 갔는데 연말에 학교 다닐 때 무슨 빵 하나들이 학교 다닐 당시를 기준으로 뭐 띨빵하게 했던 아들이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절절히 느꼈습니다. 저는 무슨충하게 어중충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매일 그냥 강의만 하루 돌아다녔지. 그러면서 자식한테 막 매달리는 것 이게 굳이 아이들 보고 공부해라고 할 필요 없구나. 응? 그냥 공부는 그냥 네가 공부에 취미 없으면은 너무 그래도 꼴찌하면 안 되잖아요. 대충 막 꼴찌만 하지 말고 하고 성실히 뭐든지 성실히. 그럼 공부는 아빠가 너를 쪼지는 않을 테니까 무슨 실이 성실하고 어른들 하면 인사 잘하고 항상 위에 사람 관계 친구 잘하고 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계속 하는 거지. 그럼 아이도 신나게 사는 거지. 하다 보면 성공합니다. 공부 가지고 성공하려면 몇 프로 안에 들어야 2%, 1% 안에 들어야 됩니다. 이미 10% 넘어갔다 성공할 확률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미 한 15%다. 1등부터 100등 중에 한 15등 정도 했다. 그러면은 성공, 아까 뭐, 어디에 7대 3인데 3에 들어갈 확률이 더 많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무슨 심히, 열심히.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되고, 내일이 모이면 과거가 되고, 과거에 무슨 심히 하면은 열심히 했다, 뭐 한다, 성공한다. 무슨 합격? 축합격. 무슨 합격? 축합격. 할 수 있대. 자, 근데 무슨 행위 해석? 법률 행위 해석. 요거 하고 집에 가야죠, 그지? 무슨 행위 해석? 법률 행위 해석, 그지? 자, 법률 행위 해석 하면 이거 법률 행위 대표적인 거 계약의 해석, 의사표시 해석이잖아요, 그지? 의사표시의 해석. 같은 말이다, 그게. 그러면 이거는 전제가 뭐냐면 전제가 뭐 분쟁이 있었을 때 계약에 관해서 뭐가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뭐가 필요하다 빨리 해석. 누가 해석하노? 주체 누구? 법관. 그지? 어우 잘하네. 법관이 해석하는데 자 해석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은 세 가지가 있다. 자 법률행위 해석 방법. 무슨 행위 해석 방법? 법률행위 해석 방법인데 몇 가지가 있다 빨리. 몇 가지? 세 가지. 무슨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여러분 요 법률행위 해석 시험 문제 나왔다 틀리면 안 된다. 꼭 맞춰야 되는 이거 서비스 문제거든. 여러분 그죠? 만약에 40개 중에 됐습니까? 40개 중에 서비스가 몇 개 있는데 10개 있는데 몇 개? 10개. 어려운 것도 10개, 서비스도 10개인데 10개 서비스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됐습니까? 무슨 비스? 서비스. 그지? 서비스. 여러분, 그죠?
그 막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은 본 게임은 맨 마지막에 주잖아요. 회 시키면 내가 달라지도 않은 단호박도 주고 계란말이도 주고 막 진짜 싫어 죽겠는데 근데 여자들은 또 좋아하잖아요. 나중에 진짜 본 게임은 무슨 금 준다 조금 주잖아요. 근데 저 뭐 이렇게 바닷가 근처 가면 무슨 게임은 없고 서비스는 없고 그죠? 무슨 게임만 본 게임 우리는 본 게임이지. 자 근데 어쨌든 무슨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 갑이 을에게 하면 갑과 을은 똑같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잖아요. 아까 우리 쌍무계약에서도 아까 매매에서도 기준 누구를 기준 물건 채무자 하면 누구 매도인 그지? 돈을 기준으로 하면 누가 채무자입니까? 매수인이지만 항상 뭘 기준? 물건. 그럼 여기서는 갑과 을이 똑같은데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데 갑을 표자라 그런다. 갑을 무슨 자? 표자. 을을 상대방. 그래서 자연적 해석은 누구? 법관이 항상 주체. 내가 뇌를 적용하려면 하면 안 된다. 항상 무슨 관이? 법관이 누구 입장에서? 표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 요거는 누구?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 요거는 누구? 제3자 시각. 그래서 간극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게 무슨 것? 간극. 그 다음에 여러분 맘먹은 걸 뭐라고 하냐면은 아까 동기라고도 하고 무슨 기? 동기라고도 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심적 효과의사 이런 말 쓴다. 무슨적 의사? 내심적 효과의사 이런 말 나오면 무슨적 해석과 관계 있다. 빨리 자연적 해석. 그럼 밖으로 나타난 걸 무슨 행위? 표시행위 하면 무슨적 해석? 규범적 해석.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은 가상적 의사. 무슨적 의사?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 나오면은 이건 뭐 무슨적 해석과 관계 있다? 보충적. 자 갑니다. 그럼 또 요 자연적 해석과 관계 있는 것은 무슨 표시? 오 표시 무예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표시? 오 표시 무예의 원칙 나오는데 자 그럼 자연적 해석부터 갑니다. 자 법관이 여러분 갑과 을이 됐습니까? 갑의 집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무슨 계약을? 매매. 자 해가지고 얼마에? 1억에 합의했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아까 했잖아요. 매매는 계약, 약정. 언제 계약이 성립합니까? 약정함으로써 성립. 뭐 함으로써? 약정. 무슨 K? 오케이 하면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문장에서 하였다, 합의하였다 하면 계약 성립했다. 시험에서 지문에 뭐 하였다? 합의하였다, 하였다 하면 계약 성립했다, 안 했다? 했다. 중개사 사무실은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계약금 받아야 성립하지만 이론상에서는 하였다, 합의하였다 하면 계약 성립했다, 안 했다? 했다. 됐습니까? 그럼 계약서는 왜 적습니까? 나는 그렇게 합의한 적이 없어 하고 잡아뗄 때 증거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약서는 어떤 효력이 있냐면은 뭐 입증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근데 얼마에 합의했다? 1억. 근데 갑이 됐습니까? 갑이 뭐를 한잔 해가지고 낮술. 그죠? 저도 낮술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그냥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오늘이 아니고 걔 이제 이게 딱 낮술을 한잔 해가지고 계약서를 쓰면서 어떻게 동그라미 하나 빼먹고 얼마? 1,000만 원 해서 줬단 말이죠. 됐습니까? 얼마에? 1,000만 원 했던 게. 그럼 사람은 이기적이거든. 갑은 나중에 얼마만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얼마만 주려고 하고 1,000만 원. 얼마에 합의했으니까 1억에 합의했으니까 내가 낮술을 한잔 해서 눈이 가물가물해가 동그라미 하나 빼먹었을 뿐이지 얼마에 합의했잖아. 1억. 얼마 달라? 1억 1,000만 원, 1억 1,000만 원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갑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소송하는 과정에서 심리하는 과정에서 얼마에 합의했다는 게 드러나면 1억에 합의했다는 게 드러나면 법관은 얼마로 인정? 그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표시에 구애받지 않고 진실탐진 무슨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그럼 잘못 표시된 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걸 뭐 오표시 무예. 그래서 자연적 해석은 간단합니다. 표시와 진위가 다르다. 다시 뭐 표시와 진위가 다르다. 뭐를 우선시해서 해석하는 거? 진위. 누가? 법관이. 그렇지. 근데 뭐 어떤 책이나 보면은 막 생설 막 그 당사자하고 중요한 게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법관이 하는 거지. 어떤 책에 보면 엉터리 된 책 많다. 뭐 선생님도 뭐 어떤 선생님인데 제가 설명할 때 보면은
저 선생님 알고 설명하는지 의심은 갈 때가 있다 이게. 관점 끝. 표시와 진위가 다르다. 법관이 뭐대로? 진위를 우선시해서 해석하는 걸 무슨 적에서? 잘 표시된 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오표시, 무해, 무효. 그래서 자연적 해석은 표시와 진위가 다르다. 뭐? 빨리 표시와 진위가 다르다. 뭐를 우선시? 빨리 진위. 그럼 표시된 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래서 자연적 해석은 진위, 내심적 효과의사, 진위 하면은 잘못 표시된 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래서 표시에 구애받지 않고 진실탐지하면 무슨 적 해석? 자연적. 그럼 자연적 해석이 안 되면 법관은 뭐 된 대로 할 수밖에 없다. 표시된 대로. 그래서 법관은 1차적으로 무슨 적 해석을 하고 자연적 해석을 하고 자연적 해석이 안 되면 뭐 된 대로 규범, 규범적 해석은 무조건 뭐 된 대로 빨리 뭐 된 대로 표시된 대로 적혀 있는 대로 되겠습니까? 네. 그걸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행위. 그래서 법관은 그럼 자연적 해석 바로 끝났잖아, 그지? 쉽잖아요. 나오면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1차적으로 무슨적 해석을 하고 자연적 해석하면 꼭 나오는 게 무슨 표시 나온다? 오표시. 표시된 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면 이게 자연적 해석이 안 되면 법관은 무슨적 해석을 하고? 규범적 해석도 안 되면 무슨 규정? 임의규정. 자, 임의규정도 없을 때 최후적으로 하는 게 무슨적 해석? 보충적 해석인데, 자, 보충적 해석, 임의규정도 없을 때 보충적 해석이다. 아까 했죠? 1. 무슨적 해석? 자연. 안 되면 뭐? 규범. 안 되면 뭐? 임의규정. 임의규정도 없을 때 최후적으로 하는 게 무슨적 해석? 보충적 해석. 보충적 해석은 임의규정도 없을 때 최후적으로 하는 게 보충적 해석인데, 보충적 해석은 뭘 가지고 예를 들냐면은, 자, 교통사고, 보상, 뭐, 합의금 사건. 그지? 무슨 건 사건? 합의금 사건. 자, 요거, 사법시험 몇 번 나온 거다. 교통사고, 보상 합의금 사건인데, 자,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지. 무슨 사고가 났다? 3주 진단이 났습니다. 몇 주 진단? 3주. 자, 3주 진단이 났다는 것은 3주간 병원에 입원해가 있으면 어느 정도 치료가 된다 이런 말이죠. 치료가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냥. 자, 근데 3주 입원해가 있었는데, 자, 3주 입원해가 있다 보니까 병원밥도 싫고 병원 공기도 싫고, 이제 뭐 아직 통증은 더 남아있지만 더 치료. 그럼 만약 3주 진단 나는데 더 통증이 남아있으면 여전히 어떻게 추가 진단을 받아서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이게 했는데 뭐 병원 공기도 싫고 병원 밥도 싫고 퇴원하기로 마음을 먹고 퇴원하려고 하니까 무슨 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뭐 하자? 합의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병원밥도 싫고 그래서 퇴원하면서 얼마? 5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얼마? 500만 원에 합의했단 말이지. 그래서 500만 원을 합의하면서 500만 원을 가지고 뭐도 한 재 지어 먹고 보약도 한 재 지어 먹고 집 근처 아직까지 통증이 남아있어요. 집 근처 병원에 다니면서 뭐 진통제도 한 대 맞고 통증학과 통증도 관리하면은 뭐 될 거라 믿고 좋아질 거라 믿고 500만 원을 합의하면서, 자, 보험회사에서 항상 돈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뭐 합의각서를 적어달란단 말이죠. 그래서 500만 원 받으면서 합의각서, 무슨 각서? 합의각서를 적어줬습니다. 자, 하는데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앞으로 차후에 민사상, 형사상 이 사건을 가지고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각서 500만 원.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니까 너무, 집에 오니까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된장찌개도 찌개 해가지고 밥 먹고 하니까 병원에 먹던 밥하고 다르고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근데 계속 통증은 남아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좋아질 거라 믿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통증이, 가시지 않고 한 2달 좀 지나니까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석 달이 지나니까 통증이 극심해져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보랍니다. 큰 병원으로 가니까 지금 대퇴부 상단이 괴사가 발생하고 있고 이게 계속 놔놓으면은 생명이 위협하답니다. 그래서 자르지 않으면은 생명이 위협하답니다. 그래서 뭐를 머금고 눈물을 머금고 다리 한쪽을 잘랐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얼마에 500만 원에 다리 한쪽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에다가 피해자가 어디에? 보험회사에, 일단 무슨 회사에? 보험회사에 보험금 추가 지급 청구를 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추가 보험금 청구 했더니 보험회사 법무팀에서는 됐습니까?
합의각서를 갖다 들이대면서 민사상 형사상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갖다 들이대면서 더 이상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어디에다가 법원에다가 됐습니까? 보험금 추가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더니 판사는 금방 보내 보험회사는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지불해라 라고 판결했습니다. 그게 보충적이었습니다. 선생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네가 이야기하는 거는 재밌었는데 그게 보충적 해석이라고. 뭐가 핵심이고? 합의각서. 선생님 그러면은 판사는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지불해라고 했다면 합의각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합의각서. 이 합의각서가 보충적 해석의 핵심이단 말이죠. 아까 요건 효과가 했잖아요. 선생님 합의각서는 그럼 법관은 이 합의각서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합의각서는 그냥 아무 필요 없는 거야? 법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법관은 항상 논립니다. 합의각서는 내가 만약에 지금 대퇴부 상단이 절단될 거라는 게 뭐 가능했더라면 쓸 당시에 뭐 가능했더라면 예측 가능했더라면 뭐 가능했더라면 무슨지 그렇지 누구든지 예측 가능했더라면 무슨지 그런 합의각서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그게 보충적 해석이라고. 그럼 거꾸로 합의각서는 적어도 합의각서 쓸 당시의 상태가 내가 합의각서 쓸 때 앞으로 지금처럼 대퇴부 상단이 절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합의각서를 썼습니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썼습니까? 그렇지. 호전될 거라는 예상하에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지. 지금처럼 대퇴부 상단이 절단될 거라는 게 뭐 가능했더라면 예측 가능했더라면 무슨지 누구든지 그런 합의각서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그게 보충적 해석이 돼요. 무슨지 누구든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거? 인간은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하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싸울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뭐를 맞고 그렇지. 길을 막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물어봐라. 이게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하잖아요. 여기 무슨지 누구든지 이걸 무슨 적어사 빨리 가상적어사 가정적어사 그걸 우리 그 법조문에서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은 하였으리라 의욕되는 경우 이런 말 쓰고 있거든. 그럼 이렇게 하였으리라 의욕되는 경우는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여러분 뭐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슨 무효의 법리와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행위의 전환.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적 해석과 관련이 있다? 보충적 해석. 시험 문제 나올 때 나온다. 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아까 임의규정도 없을 때 하는 게 무슨적 해석? 보충적 해석인데 보충적 해석을 하더라도 대상을 뭐 하거나 확대하거나 대상을 뭐 하거나 확대하거나 뭐 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무슨적 해석인데 보충적 해석.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 요 일부 무효의 법리는 여러분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는 원칙 전부 무효.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예외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뒤집어라. 유효만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 뭐 의욕되는 경우는 무효를 뭐로 인정? 유효로 인정. 이걸 무슨 행위? 뭐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하는. 그럼 무효행위 전환은 무효행위 안에 유효가 들어있는 경우 행위자가 무효가 되는 줄 알았더라면 무효행위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안 하고 유효행위를 하였으리라 뭐 의욕되는 경우 무효를 뭐로 인정? 유효로 인정. 아까 이걸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이거 말고 많은데 이것만 하면. 자, 근데 또 여러분 O 표시는 아예 아까 좀 1억에 합의했지만 얼마로?
1,000만 원 잘못 표시했잖아. 그 나중에 1억이 인정되잖아요. 그지? 합의한 대로 표시는 얼마 되어 있어도 1,000만 원. 그러면 잘못 표시한 건 1,000만 원의 특징은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다. 그래서 O 표시에서는 착오라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착오는 일단은 뭐하다? 유효. 착오는 유효한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잖아요. 취소한다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노? 유효. 그지? 그래서 요거는 아예 의사표시가 없고 요거는 의사표시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지. 그래서 O 표시하고 착오, O 표시 나오면서 뭐 나온다? 착오. 자, 근데 문제 한 개만 하고 마칩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은 67페이지로 갑니다. 대표이제 찾았습니까? 예. 갑이 을에게 X 토지의 제곱미터를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잘못 청약서에 89만 원에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서 을이 뭐하였다? 승낙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나왔을 때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89만 원에 기재했고 을이 승낙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이제 그 다른 문제집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89만 원으로 승낙했는데 을은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다시 무슨 해석 자료가 없어서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그대로 89만 원의 계약 표시된 대로 하면은 무슨적 해석 빨리 규범적 해석이고 됐습니까? 그럼 미리 뭐 카탈로그를 받아봐 가지고 계약서에는 청약서에는 89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상대방이 98만 원으로 인정한다. 98만 원의 계약 인정하고 98만 원의 계약 성립한다 하면 무슨적 해석? 자연적 해석 이렇게 간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어쨌든 그 89만 원에 승낙했다. 그 시가가 제곱미터는 158만 원에 폭등하자 갑은 병에게 제곱미터당 158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해 주었다. 설명 중 틀린 것. 이거는 지금 법률행위 해석하고 이중매매하고 복합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24회. 그럼 지금 뭐 갑을 갑병 일단은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무슨 매매? 이중매매. 그지? 을은 갑과 병의 매매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아니고 일단은 누가 병이 무슨 자? 소유자고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빨리 병 하고 을은 갑과 병이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곱미터당 표시된 대로.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법관은 1차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고 자연적 해석이 안 되면 뭐 규범도 안 되면 임의규정도 없을 때 보충적으로 하지만 그냥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이렇게 하면은 됐습니까? 표시행위 무슨 행위?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 무슨적 의미? 객관적 의미를 확정 이렇게 표현한다. 예? 여러분 표시행위 나오면 무슨적 해석이고 규범적 해석이 원칙. 그냥 특별한 말이 없이 법률행위 해석하면 법관은 무슨적 해석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규범적 해석의 무슨적 의미? 객관적 의미 확정.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표시된 대로 얼마? 89만 원. 그럼 을은 병명의로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지금 일단은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빨리 병. 맞습니까? 예.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합의하였으나 제곱미터당 89만 원을 기재했다면 갑은 자 이건 무슨 표시고? O 표시지. 무슨 표시? O 표시. O 표시에서는 뭐 없다? 착오 없다. 맞습니까? 예. 아까 O 표시 뭐 없다? 착오 없다. 꼭 기억한다. 요렇게. 그 다음 5번 만일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자 적극 가담한 나오면 이건 몇 조 무효? 103조. 몇 조 무효? 103조. 병으로부터 선의의 전익의 X 토지를 취득했다면 정은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정은 절대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을은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이게 복합적이다. 그지? 그럼 지금은 여기는 뭐 그냥 이중매매도 묻고 103조도 묻고 무슨 행위 해석도 묻고 법률 굉장히 이렇게 복합적으로 짬뽕으로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다음에 또 뭐 하기로 하고 오늘 요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